그놈의 왜 때문에는 진짜 왜 때문이겠어요, 네? 그렇죠. 한 달만 지나면, 아니 당장 장례식만 끝나면 다들 잊어버릴 텐데 그 전에 나 때문이라고, 내가 수연 언니 등떠미 장본인이라고 제발로 나설 사람이 있겠어요? 오케이. 한 명쯤은, 기자라면 한 명쯤은 잊지 말고 끝까지 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가 했던 실수 또 반복할 순 없잖아요. 6년 전 선배가 저질렀던 실수요. 근데 6년이 조금 빨랐어요. 음. 선배가 했던 실수도 없잖아요. 6년 전에 선배가 약간만 실수 네, 너무 네. 못해. 선배가 했던 실수 또 반복할 순 없잖아요. 6년 전에 선배가 저질렀던 6년 전에 선배가 저질렀던 실수요. 거의 6년이 컸어야죠. 선배가 했던 실수 또 쭈빼기. 선배가 했던 실수 또 반복할 수 없잖아요. 6년 전에 선배가 저질렀던 실수요. 그렇죠. 6년 전에 선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다 알아요. 또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필을 요즘에는 영화 제작사들이 프로필 함에 프로필 받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은 이런데 예전에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프로필을 들고 가면 조연출이 직접 받아줬어요. 커피까지 타줬어요. 정말로 한 30분 얘기도 하고 어떤 고충이 있으세요 뭐 이러면서.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죠. 그냥 프로필 하면 두고 가라, 저희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확인은 다 요즘에 하신대요. 인물 조감독들이 다 보고. 왜냐, 프로필 투어하는 분들 정말 힘들게 프로필 돌리잖아요. 진짜 그거 하나 진짜 진짜 희망을 갖고 배우가 되겠다고 오디션 보겠다고 그 프로필 멋있게 만들어서 가는데 요즘에는 다들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디서도 지치냐면 프로필 돌릴 때 연락이 안 오는 거에 배우들이 많이 지쳐요. 연기하시는 분들이. 배우 지망생들이 나는 왜 연락이 안 오지? 프로필 한 20군데 돌렸는데 전화 한 통 안 오면 멘탈 나갑니다. 왜냐? 나 이렇게 돌렸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오디션에도 보고 싶은데.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전에 저한테 이제 수업 받던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번에 프로필 한 10군데 집어넣는데 연락이 하나도 안 와요. 전화 너무 막 지쳐요. 제가 그러면 리스트 한번 가져와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영화 정보들 많이 아니까 딱 보니까 남자들이 들어가는 영화가 대부분이었어요. 건달 영화들, 뭐 형사 영화들. 그런데 여자 역할이 있겠어요? 많이 없잖아요. 그만큼 폭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필이 연락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연락 올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건지, 내 캐릭터랑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프로필 돌리고 여러분들 지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된 배우들 끝까지 프로필 투어 해가지고 오디션 계속해서 결국에 거기서 속된 말로 하나 걸려서, 그래서 대사 한마디 치고 그 다음에 대사 영화에서 한마디 치면요, 그 다음 대사에서 조금 더 유리해져요. 한마디가 두마디 되고 두마디가 세마디가 되고 마디수가 늘어납니다. 그 첫 영화를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물론 그냥 이미지 단역 대사 없이 뭐 웨이터역 1, 뭐 학생역 1, 2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경력이 쌓여도 사실 다음 프로필 돌릴 때 조연출들은, 인물조 감독들은 알아요. 어떠한 그 배역의 이름이라든지 캐릭터 자체가 좀 있으면 다음 오디션 볼 때 더 유리해집니다. 처음에 프로필 돌리시는 분들이 거기서 지쳐요. 프로필 돌렸는데 연락이 안 오면 막 10군데 20군데 여러 번 돌리잖아요. 연락 안 오면 거기서 지칩니다. 차비 들여가면서 연락처 주소 봐가지고 그 맵 보면서 가서 신사동, 논현동 언덕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돌리면서 결국에 그렇게 열심히 하루 10개, 하루 20개 못 돌립니다. 하루 뭐 많이 돌려 한 8개? 8개, 10개인데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차비 들여서 갔는데 연락이 안 오면 여러분들 멘붕 빠집니다. 멘탈 나갑니다. 그래도 배우가 꿈이신 분들 끝까지 돌리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사도 기획사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사 들어가서 똑같아요. 기획사 매니저들이 또 가서 프로필 가지고 또 가져갑니다. 물론 그 기획사도 프로필만 두고 올 때가 있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매니저들은 만날 수가 있긴 있겠죠. 근데 또 들고 가는 배우들 프로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소속 애들 배우들이 몇 명 있는데 또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또 찾아요. 이래도 쉽지 않고 저래도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프로필 투어 하시는 분들 좀 이제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배우가 꿈이라면 끝까지 프로필 열심히 돌리세요. 주위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간을 잡아두고 나 몇 년만 요 기간 잡아도 요 안에까지만 하고 안 되면 포기해야지. 사실은 현실 생계라는 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치죠. 당장 내 앞에 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꿈을 찾아다니다 보면 지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저는 제자들한테 수업받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 알바들, 일들 하면서 해라. 근데 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알바도 참 많진 않죠, 사실. 가급적이면 자기 일을 해가면서 그런 프로필 투어를 하는 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연기를 가지고 가세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남과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자유연기를 만드시더라도 나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됩니다. 감독들이 봤을 때, 조감독들이 봤을 때, 누가 보든 캐스팅 디렉터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연기 뭔가가 임팩트 1분 안에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주특기 주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서 영상 돌리면 무조건 연락 오지 않습니다. 네, 대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문장마다 감정과 상황을 인지하고 터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난 또 혹시나 그걸로 선배가 수연 언니한테 한 잘못 훔치나 싶어서 그건 걱정했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연 언니요. 작별 잘했으니까 이제 누가 수연 언니를 죽였는지 알아봐야죠. 그놈의 왜 때문에는 진짜 왜 때문이겠어요, 네? 한 달 지나면 아니 당장 장례식만 끝나면 다들 잊어버릴 텐데 그 전에 나 때문이라고 내가 수연 언니 등떠민 장본인이라고 제발로 낯설 사람이 있겠어요? 한 명쯤은 기자라면 한 명쯤은 잊지 말고 끝까지 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가 했던 실수 또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6년 전에 선배가 저질렀던 실수요. 6년 전에 선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다 알아요. 선배가 했던 실수 또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네네. 연기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 감정을 뭉툭거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감정을 다 묶어가지고 간다는 거죠. 한 감정으로만 조절해서 간다는 거죠. 문장의 통을 한 감정으로만 밀고 가게 되면 거기서 오류가 나요. 왜냐? 작가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문장을 썼을 때는 그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 사람한테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거든요. 그 깊은 감정,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그 감정 안에 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도 정말 그냥 싫은 건지 뭔가가 그 안에서 어떠한 결핍된 감정 속에서 싫은 건지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봐야 돼요. 관계성. 이 말을 상대한테 하는 나와의 관계성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 관계를 알면 그 대사의 감정이 좀 더 디테일해져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해도 예를 들어서 식당에 앉아있는 종업원이 어서 오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의 손님이 반가우면 어서 오세요라는 걸 나가겠지만 이 사람이 주인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막 뭐 일을 못해서. 근데 그 굉장히 우울한 기분에서 손님이 왔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 밝은 연기가 밝은 대사가 나갈까요? 그 밝은 어서 오세요가 나올까요? 분명히 사장한테 그렇게 욕먹고 났을 때 손님이 오면 분명히 의기소침한 어서 오세요가 나오겠죠. 심리적 상태들이 그 안녕하세요 한마디에도 다각도가 있다는 거죠. 한 감정으로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 한 대사로 다양하게 감정을 칠 수 있는 것들.